넷플릭스 시리즈 동궁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동궁에 대해서 사전 정보 없이 일단 봤었고, 그리고 한 2, 3일 걸쳐서 시리즈 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 정보 누가 나오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남주혁이랑 노윤서 맞나? 노윤서님이랑 그리고 조승우님 메인으로 나오고, 네, 그 정도 알고 있었고, 근데 보기 전에 제가 이런 시대물 사극을 막상 보면 재밌게 보는데 시작하는데 좀 뭔가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클릭하기가 좀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딴 거 보고 동궁이 또 떠있길래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그 좀 선입견으로 보기 전에는 일단 남주영님이랑 노현서님의 그 뭔가 비주얼이 좀 지금 현대 시대와 좀 잘 맞는 비주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극은 옛날 이야기니까 옛날 배경에도 이런 외모가 잘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런 생각 가지고 시작해서 봤고, 뭐 줄거리는 보면 이제 남주혁 님이 그 귀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노윤서 님은 이제 그 왕의 딸인데 귀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이 두 사람이 귀신과 뭐 싸우고 뭐 그 비밀을 밝혀내는 내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이 세계가 그 현실 세계가 있고 귀신이 나온 세계가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설정 자체가 좀 흥미롭긴 했어요. 그 귀신의 세계로 넘어갈 때 그 과정이 뭔가 텔레포트 같은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제가 뭔가 이해하기로는 그 남정님이 그 이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연못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연못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잖아요, 오래 있으면. 그 뭔가 죽을 듯 말 듯 할 때 그렇게 그런 상태가 돼서 귀신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설정 자체가 좀 흥미롭긴 했습니다. 다만 좀 그 귀신의 세계로 넘어갔을 때는 이게 세계가 두 가지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 시리즈 연출상으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런 걸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현실에 있는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귀신의 세계에서도 뭔가 영향이 가고, 뭐 예를 들어 남주영님이 들어가서 뭐 귀신과 싸우고 있는데 노현서님이 그 현실에서 뭐 어떻게 해서 귀신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서 남주영님을 도와서 뭐 귀신을 같이 좀 공격하고, 뭐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좀 흥미로웠고요. 다만 약간 귀신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뭔가 전체적으로 좀 그 싸울 때 말고는 뭔가 전부 다 좀 슬로우가 걸리는 느낌? 약간 느릿느릿하게 되는 느낌? 주변의 환경들이 현실과는 다르게 아마 다른 세계니까 그렇게 연출했겠죠.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약간 뭔가 좀 답답한 느낌? 뭔가? 왜냐면 현실 세계와 귀신 세계가 나누지 않고 같이 합쳐졌을 때는 뭔가 빨리빨리 뭔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나눠져 있으니까 그 뭔가 차별성을 두는 거겠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뭔가 넘어갔을 때 약간 느린 템포가, 전개가 좀 느린 느낌이랑 분위기가 좀 느릿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근데 뭐 크게 막 방해된 요소는 아니었고, 그냥 그런 생각이 한 번 들었다, 한두 번 들었다, 뭐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뭔가 계속 지금 아쉬운 점을 뭔가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아쉬운 느낌은 그 남주영님의 서사가 이제 귀신을 볼 수 있게 된 이유는 나오고 그런 거는 알겠는데, 뭔가 이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뭐 액션 뭐 칼 이런 수련을 했거나 뭐 이렇게 칼을 잘 다루는 사람이라는 그런 서사는 없었거든요.
그런 서사가 없어서 근데 막상 귀신과 싸울 때는 되게 잘 싸운단 말이에요. 막 엄청 귀신을 압도하는 건 아니지만 좀 나름 잘 싸우는데 약간 부족함도 있고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간에 잘 싸우는 편이잖아요. 그런 서사가 없는 거에 비해서 그런 게 조금 더 뭔가 서사가 있었더라면 그 남주영 님이 궁으로 들어가기 전에 평범하게 그 절에서 지냈을 때 뭐 누구한테 이런 무술 훈련을 이런 거 받아서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서사가 좀 깔려 있었으면 좀 귀신과 싸울 때 잘 싸우는 걸 보고 좀 더 납득하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뭐 그냥 이건 큰 단점은 아니죠. 그냥 뭔가 그랬으면 좀 더 풍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전반적으로 이제 오컬트 요소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영화 사바나 이런 것처럼 엄청 되게 오컬트한 느낌은 과한 느낌, 진한 느낌, 농도가 진한 느낌의 오컬트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컬트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하시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보기에는 좀 더 편할 수 있다는 편하게 볼 수 있는 뭐 작품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액션도 나름 이렇게 보기에 뭐 눈이 즐거운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만으로 말한다면 볼만하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특히나 이런 시리즈 같은 거는 몰아볼 수 있냐 없냐가 좀 제가 생각하는 만약에 뭐 별점을 매길 때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요새는 볼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OTT로 집에서 보면 계속 끊잖아요 이거를 봤다가 멈췄다가 뭐 또 딴 거 하다가 막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동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 쭉쭉 몰아보고 몰아볼 수 있었고 몰아보고 싶었어요. 계속 뭐 시간이 안 돼서 하루 만에 뭐 단시간 안에 다 볼 수는 없었지만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또 다시 동궁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뭐 하루에 뭐 2, 3회씩 보고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고 뭐 그만큼 좀 궁금하게 하고 뭐 흡수력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연기를 봤을 때는 여기 동궁에서 연기를 못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연기를 너무 잘하고 그 데뷔마마 하는 그분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배우님도 연기가 진짜 압권이었고 그리고 비주얼도 압권이었고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남주영님도 그렇고 노윤서님도 그렇고 그 제가 제일 처음에 선입견을 가졌던 것처럼 뭔가 이 비주얼이 외모가 사극에 어울릴까라는 생각은 좀 없어지더라고요. 의미가 없어질 만큼 되게 연기를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 노윤서님 연기도 사실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연기가 되게 잘 하셨던 것 같고 특히나 이 뭔가 노윤서님이 연기하실 때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되게 미간이 약간 이렇게 찌그러지거든요. 여기 미간 연기 그것도 뭔가 계속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미간 그런 대사도 나오긴 해요. 뭐 미간 좀 펴라고 하는 남주영님의 대사도 나오긴 하고 그리고 이런 한국 옛날 배경으로 했었을 때 그런 대사들이나 단어들이 사실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100% 바로바로 이해를 못한 내용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거를 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는데 이렇게 걸림돌이 될 정도는 아니겠지만 제가 뭔가 그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좀 옛날 단어들, 옛날 말들 이런 게 뭐 당연하죠. 사극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게 또 궁금한 거는 넷플릭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해석이 돼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 사극 특징이겠죠. 그런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제가 이 동굴을 보면서 제일 크게 느낀 점은
이게 젊은 남녀잖아요. 남적의 노연서가 그게 뭔가 현실 세계에서 좀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는 뭐 동궁에서는 왕의 비밀을 좀 밝혀내고 그다음에 귀신을 좀 쫓아내고 싸우고 하는 걸 목표로 이게 달려가는 작품이지만 뭐 나라를 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포함은 되겠죠. 왜냐면 뭐 왕이 있어야 또 나라가 뭐 잘 돌아가고 하는 거니까 뭐 어떤 왕인지에 따라는 다르지만 근데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점점 느껴지는 거는 지금 현재 시대 한국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뭐 30대 그런 뭔가 그 사회에 있어서 주축이 되는 사람들 그런 때 엄청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런 사람들과 뭐 회사 일을 하든 아니면 뭐 공무원 뭐 경찰 소방서나 이렇게 나라를 좀 발전 뭐 하여튼 산업적으로 발전한다거나 아니면 나라의 뭔가 뭐 소방대원이라던가 이런 사람 좀 지켜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랑 되게 그런 사람들 모습이 뭔가 대입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 둘이 뭐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은 아니지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서로에 대해서 맞춰가고 근데 고집이 있긴 해요. 각자가 가진 고집이 있어.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 대한 고집이 있긴 한데 어쨌든 시너지를 같이 내서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하고 하는 그런 뭐죠? 그런 아득바득한 뭔가 독함 그리고 하는 계속 진취적인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뭔가 대입이 되면서 좀 더 몰입되고 되게 감동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뒤로 후반부로 갈수록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 귀신의 세계 뭐 귀매가 있고 뭐 그 무슨 뭐였죠? 기용 캐릭터 하면 나오잖아요. 그런 뭐 있고 뭐 그냥 원기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종류들이 단계별로 뭔가 있는데 그런 세계관을 좀 더 넓게 가져가고 이 시리즈가 좀 더 길게 나오고 좀 더 큰 프로젝트가 됐으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더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지금은 이게 8화까지인가 있는데 그거보다 이 세계관을 더 확장을 해서 그 나중에 보면 이제 그 구천 남주혁님이 구천이 그 막 무슨 태초의 원기인가 뭐 하여튼 그 사람이랑 뭐 계약을 해서 뭐 좋은 칼 같은 걸 받아서 이제 귀신과 싸우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뭔가 계약된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일본 뭐 데스노트 같은 걸 보면 그 사신이랑 계약을 하잖아요. 뭐 사람 이름을 볼 수 있는 눈을 받으면 뭐 수명의 반 깎이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계약처럼 하더라고요. 뭐 그 최초의 원기 하여튼 후반부에 나오는 그들의 뭔가 가진 힘이 있겠죠. 그런 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서 풀고 뭐 그쪽에 대한 디테일한 세계관을 좀 더 넓게 가져갔으면 뭔가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판타지처럼 우리가 뭐 원피스나 나루토나 뭐 그런 애니메이션의 판타지 그런 개념처럼 한국에서도 그런 세계관을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이 환경 배경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좀뭐 완전 대작처럼 되게 길게 하고 뭐 다른 캐릭터도 나오고 왜냐면 넣기가 좀 쉽잖아요. 그 괴물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넣으면 되고 뭔가 어쨌든 그 허구의 세상인데 그 한국 베이스로 하면 뭐 되게 더 멋진 큰 작품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았나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경이 너무 멋있어요. 이 궁도 너무 멋있고 이 연못도 되게 멋있고 어디서 찍었는지는 제가 못 봤는데 뭐 일단 한국일 거잖아요. 한국이고 뭐 CG를 썼거나 했겠죠. 그 연못도 되게 멋있고 궁도 되게 멋있고 비주얼 진짜 멋있었다. 그거 한국 사람인 제가 봐도 뭔가 현혹될 만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 너무 아름다워. 그 궁도 그렇고 연못도 그렇고 너무 아름다운 배경들이 있었고 그걸 외국 사람들이 보면 더 흥미로웠을 것 같아요. 외국 사람 눈으로 보면 뭔가 우리가 봤을 때 일본 문화를 봤었을 때 일본이 뭐 자기만의 문화를 잘 지키고 뭐 그거에 대한 고유성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일본에 뭐 대한 매력도 느끼고 있고 근데 이 한국에서 보여주는 이 장면들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 비주얼도 옷 입는 거나 하는 거나 그리고 이 예전에 왕이 끝부분에 그 병에 걸려서 죽은 그 일반 백성들이 귀신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을 뭐 올바르게 보내주려고 여제라는 걸 지내잖아요. 그러면 궁에서 딱 이 사람들 쫙 깔아놓고 막 음악 같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막 흰 줄 같은 거 막 이렇게 펴놓고 그 이렇게 행사처럼 그 제사니까 행사죠. 큰 행사죠. 그거를 이렇게 세팅 딱 해놓은 모습을 봤을 때 진짜 멋있더라고 저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화 그리고 그 제사를 보내기 위한 그런 환경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 그 비주얼이 진짜 멋있더라고. 그, 그 방금 말한 대로 그런 것들이 좀 볼만한 요소였던 것 같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귀신들의 디자인도 되게 멋있었어요. 확실히 이런 비주얼과 이런 디자인 정말 한국이 정말 잘하구나.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됐고, 그리고 끝에 이제 죽은 그 세자 귀신이 그 업그레이드 진화해서 각성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 이름, 그 배우님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세자, 곽동현 배우님. 그 곽동현 배우님이 그 첫 화인가 나오고 그 뒤로도 중간중간에 나오거든요. 한 번씩 그 귀신의 형태로 나오고 뒤에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도 있었던 모습이 나오고 하는데 그 곽동현 배우님이 나올 때마다 뭔가 그 묵직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씬에서 보여주는 씬에서 곽동현 배우가 등장하면 되게 좀 묵직한 하여튼 그 뭔가 비중이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좋았고 그 곽동현 배우 그 세자 귀신의 디자인도 되게 멋있었고 그 나중에 말한 그 여제 때 그 세자 귀신이 업그레이드 진화돼 가지고 왔었을 때 되게 그 비주얼이 진짜 멋있었어요 저는. 와 디자인 어떻게 이렇게 했지? 어디서도 제가 뭐 못 본 거일 수도 있지만 어디서도 이런 디자인이 있었나? 한국에서 이 정도 멋있는 디자인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멋있더라고. 그 여제를 지낼 때 조승우 그 왕이 이제 이렇게 뭐 다른 모자 같은 거 쓰고 이제 도포라고 하나요? 그렇게 딱 세팅을 하고 있었고 반대에서는 세자 귀신 곽도현 배우가 이제 진화된 모습으로 딱 등장했었을 때 그 대비감이 정말 멋있더라고. 되게 저는 그 부분을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 결국에는 현재 그 조승우의 형제들이 죽었고 그리고 조승우의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그 죽은 거에 대한 비밀이 뭔지 맞추는 게 거의 포커스인데 그런 게 되게 반전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거 어떻게 풀릴까? 과연 그 비밀을 뭐였을까?
그런 궁금증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보게 됐고, 뭔가 근데 보면 볼수록 대충 알 것 같아요. 그 왜 누가 이랬는지, 누가 이 죽였는지 대충 보면 볼수록, 왜냐면 계속 머리를 굴리니까 대충 어떻게 됐다, 누가 죽였을 거다, 왕이 죽였을 거다, 뭐 어떻게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약간 그래도 재밌었다. 왜냐면 완전히 맞추는 거 아니었으니까. 막 대충 이럴 것 같다는 느낌만 있었지 무조건 이럴 거다라는 생각이 막 들진 않았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밌게 봤다. 비주얼든 내용 연출이든 전개든 하는 게 재밌게 봤다. 그래서 추천해드립니다. 뭔가 아직까지도 뭔가 그 여운이 남아있긴 한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계속 지금 이렇게 리뷰 내용을 쓰면서도 그런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보시는 걸 추천한다. 네, 이상입니다.